버닝썬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자기 국무조정실장을 보내서 약속을 해요. 1조 7천억 원을. 이렇게 돈을 계속 2배, 3배로 늘린 건 누구?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네요.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이 돈은 진짜 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피 같은 돈 좀 돌려주세요. 캄보디아 땅 팔아가지고 우리 좀 돌려주세요. 버닝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날 발발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김상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들한테 얻어 터졌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경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들에 대해서 이 CCTV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대. 맞았다는 사람 주장이 있고 CCTV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휘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은 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추론이 이제 시작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성윤의 첫 의원실 보좌관이 누구였다고요? 김현숙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입니다. 조민 씨 관련된 사건 증인으로 여러 차례 불려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의 딸 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담당을 해온 분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초선, 자기 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초선 의원 보좌관으로 딱 꽂아 놓는다. 그거는 보통 인연은 아닐 것 같은데 좀만 더 거슬러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경찰총장이라고 오인됐던 사람이 누구죠? 윤규근. 윤규근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뽑혀서 조국 민정수석을 보필했던 친위 직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청 인사담당관에 있을 때 이 버닝썬이 터진 거야. 요분이 재직 중에 터진 거야. 경찰들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지휘한 게 이성윤이라니까. 이성윤과 윤국유, 조국이 엄청나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차마 못 물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윤국연 총경이고 당시 행정관. 도대체 왜 여기에 조국이 등장하는가가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자기 쫄병이 이제 보니 그리고 똑같은 이 술자리에 이 선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랑도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 윤국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술자리를 오거나이즈 조직한 선수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구속됐던 정상훈이라고 큐브스 나중에 이제 조국 대표 수사받을 때 뭐 다른 무슨 뭐 펀드 관련해서 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윤국윤 통해 가지고 만든 술자리였으면 왜 이런 자리에 업자가 낍니까? 비서실장이랑 민정수석 행정관들 끼는 자리 왜 이런 업자들이 껴있느냐 이건. 윤국윤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조국한테만이 아니라 문재인한테도. 윤국윤이 캄보디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영사를 몇 년 했죠? 4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찰인 자기 와이프도 무려 4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마약 게이트의 핵심적인 본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최근에는 황하나 씨가 거기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동시에 그 윤국윤의 와이프는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말레이시아 주재 영사로 갔어요. 경찰 주재관으로. 그 말레이시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있었죠. 자식 국제학교 보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랑 관련해서 윤국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아는 조국 윤석열 문재인의 적통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주장하려면 조국이 더 챙겨야 되네 윤국윤을. 그리고 그 예쁜 윤국윤을 봐준 사람이 이성윤이면 적어도 이런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남이 비난하건 뭐 한준호가 흔들건 간에 계속 챙기고 있어야겠는 가장 중요한 특위위원장으로. 2018년에 경찰청 출입했던 기자들은 다 아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의 뭐 하나라도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경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할 때였어요. 경찰도 벌벌벌 떨 때였고 그런 어떤 기싸움 하던 중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경찰의 엄청난 약점을 잡은 셈이에요. 검찰로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더 키우고도 남았던 시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덮었다. 이성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검찰의 이해관계보다도 이성윤 개인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이성윤이 알았겠죠. 경찰로 해봐줘. 자기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랬을 때 저 윤국윤이가 문재인 일가를 챙기는 사람이고 그 조국의 바로 수하에서 오른팔이고 뭐 그런 저런 의혹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양한 의혹이 추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청와대와 거래용으로 이성윤을 눈 감아줬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태 수사한 검사가 누구게? 관련자들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무죄로 퉁쳐준 그 검사가 누굴까요? 윤석열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할 때 이 수사를 총책임자로 맡았던 게 윤석열 지검장이었다고. 또 윤석열의 꼬봉 한동훈도 있을 것이고 심우정도 있을 것이고 윤대진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사단 다 동원돼서 이거 어떻게든 사건 무마하고 카바치는 짓거리를 했겠지. 문재인 꼬봉이니까 윤석열의 중심 맞담게요. 버닝썬 사태에 마약이 굉장히 연루되어 있잖아. 노컷뉴스 단독 기사. 경찰청장 지시사항으로 총경 이상 경찰 간부 전원 다음 달 내로 마약 검사해라. 이게 나의 확대 해석일 수도 있고 내 희망사항이 반영된 걸 수도 있는데 윤두근이 총경이잖아. 총경 이상 경찰 간부 전원 마약 검사라고 경찰청장이 지시를 내렸을까. 이재명은 티 안 나게 개혁을 해. 이제 버닝썬을 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느낌이가 그래. 마약을 했다는 정보를 국정원 통해서 입수하지 않았나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윤두근만 딱 마약 검사라고 지시 내리면 친문 카르텔들이 또 결집해서 쫙쫙 될 거니 경찰청장에게 지시 내려서 총경 이상 다 마약 검사해라. 이재명은 티 안 나게 개혁을 하니까. 버닝썬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실질적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 애들은 싹 다 도망을 가고요. 원래는 이거를 계속 키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정준영부터 해서 얘네들께 불법 촬영 그걸로 쫙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조직적으로 막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국가에서 이 정도로 조사를 하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다 무혐의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야강, 박학렬이 이번 조사로 인해서 버닝썬이 다시 재조명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찍어서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박학렬을 매개체로서 그때 버닝썬 사건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된 공권력 검사들이나 뭐 세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이 스모킹건이 박학렬입니다. 그래서 얘를 딱 꼭 집어서 송환해 달라고 하신 겁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학렬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물론 마약도 그렇지만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매달 300억 대한민국에 뿌린 그 시가가 300억이에요. 매달 300억. 그러면 3,600억 정도. 연 3,600억. 제가 10년 가까이 그걸 했으니까 3조 6천억 원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고 유통할 수 있게 된 게 과연 누구였을까? 참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갑자기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약을 또 밀수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이게 밝혀지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관 마약 사건. 이문정하고 백혜령하고 아무것도 성과 없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거든. 근데 사건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박학렬하고 버닝썬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음모론 아니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마약 이쪽 애들 마약을 다 공급한 게 박학렬이에요. 우리가 그냥 야 버닝썬하고 박학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실제로 버닝썬 때문에 박학령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버닝썬을 취재하던 기자가 파고 나갔더니 그 뒤에 나온 게 박학렬이었어요. 핵심이라고 핵심.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송환이 안 됐어요. 일부러 막은 거지.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재명 정부에서 송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 있잖아요. 거죠. 그러면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는 이거 왜 못했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근데 이 당시에 박학렬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면 높으신 분 여러 날아간다. 검사들 뭐 다 연결돼 있다, 관련돼 있다라고 지가 그 교도소에서 인터뷰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걸 조사해 보면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갑자기 강남경찰서의 경찰이 낚시터에서 전사체로 발견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 자살로 그게 종결이 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다 덮었어요. 그렇죠. 그 검찰에서는 이성윤이 덮고 뭐 경찰에서는 윤규 주변 애들이 덮고 행안부 장관이 덮어버리고 다 덮었단 말이야.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덮었어요. 자, 딴지에서 금지어가 버닝썬이에요. 걔네는 금지어들이 많아요. 딴지에는. 근데 이게 좀 파보면 되게 웃긴 게 이 버닝썬만 지금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캄보디아에 관련된 그것도 다 연관돼 있는. 둘 다 연결돼 있죠. 둘 다 연관이 돼 있고. 윤석열 때 캄보디아에 또 연결돼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깨시언. 깨시언 대표를 캄보디아에 무슨 그 문화 무슨 협력 그런 걸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문재인 때 신남방 정책해서 동남아 쪽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만 필리핀 뭐 태국 막 이런 데랑도 다 뭐를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지원 어디만 해주냐면 캄보디아만 해줬어. 근데 그걸 윤석열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걸 그대로 이어서 한 윤석열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신남방 정책을 하려고 했던 종교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통일 맞아요. 통일교입니다. 그것.
지금 이제 캄보디아가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이겁니다. 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이 뭘 어떻게 해서 통일교가 어떻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김건희가 바보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바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왜?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그마치 캄보디아가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ODA의 2위국으로 올라가요. 그렇군요. 전체 그 지원하는 예, 예, 국가 중 예. 그럴 정도로 문재인이 퍼주거든요. 퍼주는데 네. 그게 눈먼 돈이야. 시사인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사인이 단독 특검 김건희 건진법사 통일교 공모해서 이익 주고 받았다. 네. 이게 이제 캄보디아 사업과 네, 네. 관련돼서 얘기입니다. 특검이 공소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2022년 11월 캄보디아 방문 이후 승인된 한국 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관련 네. 차관 지원 얼마 이 기사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뭐예요? 자 특검이 바로 윤석열이가 다 캄보디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월 30일자는 네. 뭐냐면 네.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결코 윤석열과 김건희의 옹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린 팩트를. 그렇죠. 팩트를 갖고 합니다. 네. 재외동포신문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안에 놀랍게도 2022년 4월 6일이면 네. 역시 저 당선인 신문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구윤철 아시죠? 네네네네. 지금은 부총리지만 네.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이 3월 31일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구윤철이 네. 캄보디아에서 뭘 하냐면 ODA와 관련돼서 아까 1조 그거 같은데? 7천억 원을 약속을 해요. 네. 지금 좀 전에 기사는 3월 30날 윤석열이 무슨 뭐 당선인 신분으로 뭘 어떻게 한다 했지만 네. 지금 구윤철이 당선인 명령을 듣고 갑니까? 아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그렇죠. 거잖아요. 이걸 문재인. 문재인이 퇴임하기 네. 한 달 전에 네. 자기 국무조정실장을 보내서 약속을 해요. 1조 7천억 원을. 그렇구나.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문재인 사업이에요. 사업이에요. 문재인 때 구윤철이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 이거는 지금 특검에서 구윤철을 불러야 될 문제인데요. 근데 특검 공소장의 우정의 달인은 뭐야? 윤석열이 했다고 나와요. 그렇군요. 기사는 이게 2022년 4월 기사란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무슨 4천억 원을 줬네. 실제로 4천억 원 주고 앞으로 뭐 몇백 더 많이 이제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당시에 4천억 원이 아니라 지금 1조 7천억 원이고 그 전에는 8천억 원을 줘요 거의. 이렇게 돈을 계속 그 2배, 3배로 늘린 건 누구?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네요.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집행되는 돈은 문재인 때 계획된 거고요. 그러네요. 윤석열은 따로 30억 달러, 4조 5천억 정도로 증액을 또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실행이 안 돼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MOU를 맺는 거고요. 윤석열의 집행은 문재인 때 결정난 것들에 대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급격히 늘었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ODA로 캄보디아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난 시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를 잠깐 보게 되면 2021년에 실종 신고가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 약 10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ODA는 1,000억 원에서 4,300억으로 4배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간에 이러한 지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건 부패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의 청탁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고 그 대가로 메콩강 개발 ODA 사업을 도왔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면밀히 ODA 사업에 대해서 살피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문재인으로부터 캄보디아 이 모든 사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캄보디아에 7억 달러 원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외교 정책의 메인이 바로 신남방 정책이었죠.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건데 하필 문재인 임기 도중에 문재인 딸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버닝썬의 뒷배 비경찰 윤규군의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파견을 나가게 됐고 이게 문다혜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윤규군이 나오면서 문재인의 엄청난 비리들이 커넥션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윤규군은 버닝썬 그리고 문다의 태국 이주에만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병원 1,500억 대출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재인에 관련된 모든 비리, 거의 모든 비리들이 윤규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산저축은행 아시죠? 부산저축은행이 이 캄보디아 사태를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캄보디아 게이트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근처에 캄코라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었고 그걸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가 갔다 오는 데는 대단하시 생각합니다. 첫부터 다시 시작을 지난 2011년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극이라 불렸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고객들의 예금 4조 7천억 원으로 대규모 부당 대출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당한 후 2012년 8월에 파산합니다. 피해자의 수만 해도 약 3만 8천 명, 피해 금액은 6,2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 바로 SPC 사업과 그로 인한 부당 대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으로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고 이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각종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사는 무려 120개. 이 사업들의 거액의 돈을 부당 대출하며 부산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SPC를 통해 투자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골프장, 신안섬 개발 등의 국내 사업과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이 정리되었지만 해외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이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 L사가 캄보디아에 세운 현지 법인 W사,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이모 씨가 맡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개발 계획 캄코시티 사업, 고급 빌라와 타운하우스, 증권거래소와 시청 청사 등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든 예금 수천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받아 2조 원대의 캄코시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3년경 설립한 L사가 자본금 11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이 대표를 포함해 무려 11명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중엔 부산저축은행 핵심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회장. 그런데 김 전 부회장이 캄코시티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 작전을 잘 짜요. 어떻게 작전을 짰다고 보세요? 그래야지만 빨리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 난 김이 참 똑똑하다는 게 지는 어차피 형을 살아야 되니까 빨리 풀어나가고 유리하게 증언을 해준 거예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 2심에서는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할 때 노무현 정권 때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가 문재인이었어. 근데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박형선이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들이 너무 많아서 영업정지라든지 제재를 당할 상황이었는데 SOS를 때렸어. 부산저축은행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문재인이 금융감독원의 유병태 국장한테 권력의 핵심이었으니까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신중하게 처리해주세요. 그래서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요때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완전 범죄 아니야? 빼박 아니야? 빼박. 요게 가짜뉴스면은 나를 고소하세요. 부산저축은행은 59억에 나중에 또 11억까지 해서 70억을 받았어. 문재인이.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지 말라고 금감원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지. 민정수석할 때. 문재인이 친문 세력들이 한패가 돼서 노무현 죽이는데 가담한 걸로 나는 의심을 해. 왜냐면 노무현의 죽음으로 모든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더러운 짓들 수사가 다 멈췄다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멈추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박형선, 이자가 광주일구 45기로 이낙연과 동기예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해쳐먹었어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사업이다 뭐다 몇천억을 해쳐먹은 사건이라고요. 부산저축은행이 광주일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부산저축은행의 주인은 광주일고 애들이야. 부산저축은행의 핵심들은. 그래서 광주일고 애들이 부산 이름 팔아서 노무현 팔아서 겁나게 해쳐먹은 사건이라고. 또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광주일고 45기. 저 박형선이 노무현 지지하고 노무현을 대통령 만드는데 큰 힘을 쓴 사람인데
이낙연이 광주일고야. 그러면 모든 퍼즐이 또 풀리지. 문재인 정부 광주일고 출신 5명 요직 차지. 이낙연도 광주일고야. 45기. 노무현의 죽음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났어 또. 부산저축은행도 검찰에서 파헤치고 있었는데 노무현이 죽고 수사 다 종결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의 박형선 대주주가 쾌재를 올렸다고. 노무현이 죽어서 진짜 다행이었다고. 그러면 친문 세력들이 노무현 죽이는데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지. 문재인이 70억 받고 부산저축은행 지켜주는 바람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부산에서 괴로웠잖아. 이건 범죄지. 이거 범죄 아니야? 이런 짓을 이재명이 했다면 징역 10년 이상인데 무혐의를 때리잖아 검찰이. 친절하게.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의혹에 문재인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깔끔하게.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서면조사만 하면서. 소환조사를 안 해. 이재명 송영길처럼 검찰에서 10몇 시간씩 소환조사 안 해. 친절하게 서면조사로 무혐의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대요. 아니 근거가 빼박으로 전화 압력 넣은 기록이 있는데 문재인은 적폐랑 한 몸이라고요. 부산저축은행 문재인 수사를 담당한 주임 검사가 누구일까? 맞춰보세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한 주임 검사. 윤석열이지요. 윤석열 주임 검사.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맨 앞에 윤석열이 나오지. 윤석열이 문재인을 무혐의 처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 윤석열을 그렇게 임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기수를 5기수나 파괴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또 주변에서 반대도 심했지만 검찰총장으로 밀어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끝까지 믿고 썼지.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 한 거야. 부산저축은행 특검 오래전에 수용했는데 재수사하면 재미난 거 많이 나올 것.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다 보면 대장동 건은 물론이고 문재인이 이낙연 친문 광주일고 파벌 다 조질 수 있는 거라고. 이재명 정권 창출되면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해야 돼. 샅샅이 파헤쳐서 이낙연이다 문재인이다 다 깜빵 쳐넣어야 돼요. 적폐청산은 부산저축은행 특검 하나로 다 올 클리어 깨끗하게 청산시킬 수 있어. 왜냐면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대장동 건도 국민의힘 쪽 애들이 다 껴있고 부산저축은행의 주인들 광주일고 애들 또 파헤치다 보면 문재인도 나오고 이낙연도 나오고 애들 다 나오니까 다 이해가 되지요. 이 돈은 진짜 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돈을 가지고 오늘 또 여간 업장에 청소하고 정신도 굶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피 같은 돈 좀 돌려주세요. 캄보디아 땅 팔아가지고 우리 좀 돌려주세요.